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남이라고 합니다. 우선 비욘디 채널에 출연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질환인데요. 혹시 흉선종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진 않으실 겁니다. 보통 종격동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 가장 많은 종양을 차지하는 흉선종이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흉선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선은 단어에서도 예상하실 수 있듯 가슴 안에 있는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흉선종은 그 흉선이라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에 해당합니다. 흉선에 대해선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흉선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흉선은 가슴 정중앙 위쪽, 목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림을 보면 가슴 앞에 흉골이라는 뼈 바로 뒤, 심장 위쪽의 바로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부위는 종격동이라고 해서 여러 종양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위는 전체적으로 심장을 경계로 해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심장 앞쪽을 전종격동, 심장 주변에 있는 부분을 중종격동, 심장의 뒷부분, 등 쪽에 있는 부위를 후종격동이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세 부분에서 생기는 종양이 비교적 발생하는 것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흉선종은 이 세 부분 중에서 주로 전종격동,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 흉선 그림에서 흉선은 비교적 심장의 위쪽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흉선종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앞종격동, 전종격동의 어떤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 넓게 퍼져 있는 흉선은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 인체의 어느 장기도 그냥 존재하진 않는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흉선은 태아적부터 면역 조절 작용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T림프구를 성숙시키는 부위입니다. T림프구라는 것은 면역 세포 중의 하나인데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원래는 미성숙된 T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다가 흉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위에서 성숙된 T림프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흉선은 면역과 관련된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데,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이 흉선은 전체 몸 크기 대비 엄청 큰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림에서 같이 신생아의 CT를 보면 흉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기까지 점점 커지면서 커져 있다가 이후 성장이 끝나고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퇴화해서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 남아있는 흉선 부위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흉선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화에서 없어져가는 부위에 흉선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현재까지는 흉선종의 원인으로 딱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 부위의 면역체계의 이상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는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퇴화하지 않고 없어져야 할 부위에 남아있는 조직이 노화라든지 여러 환경적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흉선종은 그래서 흉선이 있던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흉선이 위치한 전 종격동의 어떤 부위에서든 흉선종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목에서부터 폐혈관 주변부, 갑상선이 있는 부위, 그리고 심장 막 앞쪽까지 주로 발생을 하고,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클 경우에는 30cm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암인지 그냥 양성 종양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운 종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냥 놔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고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흉선종은 모두 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 흉선종과 달리 암자가 붙는 흉선암은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암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흉선종보다는 악성도가 높고 흉선암은 다른 암에서나 나타나는 암세포가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더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빠르고 흉선전 림파절 전이가 있는 편이고 크기는 작아도 예후가 아주 불량하고 진행될 경우엔 주변 장기를 침범해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흉선종의 일부는 신경과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흉선종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흉선종이 없더라도 흉선이 매우 커져서 비대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흉선종이 없더라도 흉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흉선종은 종격동 앞쪽에 발생하는 다른 종양들과 꼭 감별이 필요한데요. 다른 종양 중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종양은 기형종이나 림프종, 신경내분비 종양 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흉선종과 비슷한 위치의 모양을 가진 종격동에 발생한 종양이었지만 수술 전에 진단이 되지 않았고요. 조직검사에서도 진단이 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로 떼내고 나서야 기형종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야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흉선종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우선 수술해서 떼내는 것이 치료이고 진단이겠지만 그때야 진단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선 CT 같은 검사에서 대략적인 진단이 됩니다. 아쉽게도 많은 환자에서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관련된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흉선종이 매우 크게 커졌을 경우에 주변 기관지를 압박한다던가 흉선종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내분비 질환, 대표적으로 중증 근무력증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종양이 더 커지고 심장 주변의 혈관을 만약 종양이 압박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머리나 팔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상지 쪽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선종이 발견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건강검진이나 우연히 다른 질환으로 시행한 흉부 CT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림에서처럼 CT나 MRI를 처음 찍었는데 매우 큰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흉선종은 1에서 2cm 크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CT 같은 검사에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종양이고 암이라고 하는데 조직 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흉선종이 작든 크든 종양은 위치상 흉골이라는 뼈 뒤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흉선종은 보통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통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바늘 같은 것으로 찔러서 일부 조직을 떼내는 게 조직 검사의 방법인데 문제는 이 막 부분이 터질 경우엔 주변으로 흉선종이 빠져나와서 암을 주변으로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흉선종은 기술적으로도 조직 검사가 쉽지도 않고 어쨌든 수술을 해서 떼내는 치료가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미리 터치게 만들어서 암을 여기저기 퍼뜨린 다음에 수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CT나 MRI에서 흉선종일 수도 있지만 모양이나 형태나 위치가 림프종이라던가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먼저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양 표지자 검사를 같이 하는데요. 종양별로 분비하는 특징적인 호르몬이나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측정해서 기형종이라던가 다른 생식선 종양 그리고 악성 림프종을 감별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흉선종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나 심장기관지, 그리고 식도 등 종격동 주변의 중요한 장기를 침범한 매우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수술을 통해 절제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시간에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열어서 하는 방법과 비디오 수술이 있고요. 비디오 수술도 흉곽경으로 하느냐 로봇 수술로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술법은 병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꼭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슴 중앙을 열어서 하는 치료가 가장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부터도 과거에서부터 흉선종은 이렇게 수술을 했고요. 열어서 하는 것이 종양에 접근하기 쉽고 주변에 침범된 조직을 충분한 경계를 가지고 또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로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완전 절제라는 면을 본다면 이렇게 크게 열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상처를 적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요. 암이 크다거나 주변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가슴 중앙을 열어서 하는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고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없거나 림파설 전이도 없다면 사진과 같은 접근법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상처가 작아서 통증이 적고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회복도 빨라서 최근엔 거의 모든 흉선종은 비디오 수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배 위쪽에 작은 절개창을 넣어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넣어서 또한 가슴 양쪽에 수술 기구를 넣고 절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서 양측 가슴에 있는 늑골, 갈비뼈 사이의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한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양측 가슴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앞의 수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디오 수술의 장점도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합병증 발생도 적은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디오 수술과 같이 절개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 수술기구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에 로봇팔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최신 수술법에 해당하고 최근에는 몇몇 병원에서 일부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디오 수술과 같은 방식의 로봇팔을 넣어서 수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로봇이 그렇다고 자동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암 수술의 목적이 암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이고 이 암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라면 주변 경계와 충분한 거리 확보를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수술 상처를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암의 더 완벽한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술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떼어낼 경우엔 흉선종의 예후는 어떨까요? 과거부터 흉선종은 다른 암과는 달리 많이 알려진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나 재발률은 많이 보고가 된 편은 아니었는데요. 몇몇 의사들이 보고된 논문에서는 비교적 생존율이나 재발률은 다른 암보다는 조기에 치료할 경우에 결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암들은 보통 5년 생존율을 보는데요. 흉선종은 과거부터 10년 생존율을 보았습니다. 10년 생존율의 자료를 보시면 1, 2기의 경우에는 100%, 90%를 육박하고 3, 4기 진행된 경우를 하더라도 비교적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예후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전체적인 경향을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에게 재발할 경우는 개인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조기에 수술로 완벽하게 절제할 경우엔 크기가 크더라도 완벽하게 절제해낸다면 이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령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수술로 제거할 수가 있고 완벽히 제거가 된다면 이후에도 성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선종은 비교적 느리게 자라는 암이고 결론적으로는 수술로 잘 절제해낼 경우에는 예후는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엔 거의 비디오 수술로 절제를 하게 되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흉선종은 수술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에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비디오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의 수술을 시행하는 편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았던 점 양해 드리고요.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흉부외과 한국남이었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선은 이상진님, 흉선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검진에서 드물지 않게 흉선에 이상이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흉선종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질문이 많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흉선종 수술에 대해서는 아까 비디오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고 구멍이, 그러니까 절개창이 3개, 4개, 5개로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요새는 정말 그 로봇 수술이나 비디오 수술로 수술을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께서는 구멍 하나로 뚫어서 로봇 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수술 창이 물론 적으면 좋고 그러면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도 적고 그렇게 굳이 많은 절개창이나 큰 수술 부위를 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을 그런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잘 떼내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정님, 흉선 정도 가족력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흉선 정도 어떤 특징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약간의 이제 세부적인 파트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흉선종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족력이 꼭 그렇게 확실한 질환은 아닙니다. 우정님께서 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게 꼭 수술만이 답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게 꼭 100% 흉선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낭이라고 물주머니 같은 게 그렇게 흉선종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방종, 아니면 여러 가지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림파선 같은 경우도 흉선종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라던가 여러 가지 PET-CT라던가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매우 느리게 자란다 라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게 흉선종인데 많은 분들은 이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물론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만약에 흉선종일 경우에는 결국을 자라서 주변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흉선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100%다 흉선종, 흉선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 전문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정님께서 이제 우정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재발하지는 않을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흉선종의 이제 그 5년, 10년 성적을 봤을 때 종양의 크기가 설령 크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흉선종은 크기가 작고 크고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통 캡슐로 쌓여져 있고 절제를 할 때 주변 조직과 경계를 충분히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재발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게 흉선종인지 흉선암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완벽히 주변 경계가 충분히 절제를 하고 나면 재발은 보시다시피 5년, 10년을 보더라도 1기, 2기일 경우에는 100% 아니면 90% 이상에서 재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다른 암보다는 좀 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흉선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흉선을 제가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갑상선으로 이렇게 흉선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이무스라고 가슴샘이라고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하고 갑상선이 흉선은 아니고 영어 단어나 이런 데서도 꼭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흉선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신생아 쪽에는 굉장히 크기가 컸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차츰차츰 크기가 작아지고 어른이 되면 거의 퇴화돼서 없어지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기 때, 아니면 보통 청소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인해서 우연찮게 가슴 흉부 CT를 찍어볼 경우에는 흉선 부위가 비대가 있다라고 판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뭐 소아과 선생님이나 여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신생아 때나 아니면 소아, 유아, 청소년기에는 가슴 부위 앞에 흉선이라는 부분이 원래 커져 있고 그렇게 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직까지 미성숙된 성장이 안 된 그런 사람의 몸에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커져 있다라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런 흉선 부위가 이제 거의 퇴화돼서 없어지고요. 이 흉선종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종양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를룰루님, 수술하게 되면 며칠 정도 입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아까 이제 그 흉골절개술이라고 수술 그런 크게 여러 가지고 앞을 이제 여는 건데요. 여러 가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내시경이나 이제 그런 수술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 수술 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술 후에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거의 많이 회복이 되고요. 보통 4, 5일 이내에 보통 퇴원을 하게 되고,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2, 3일 있다가도 보통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주변부 이제 크게 여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비디오 수술이든 아니면 크게 여는 수술이든, 그리고 옆에 양측 가슴을 통해서 접근하는 비디오 로봇 수술이든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물론 흉선종이 목 쪽에 큰 혈관이나 심장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나 재원 기간, 그리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흉선이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신 질환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질환은 폐암이나 식도암 그런 쪽의 질환이지만, 저보다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폐암이나 식도암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과 많은 영상과 많은 지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흉선,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막상 이런 병이 진단이 되신 분들은 엄청 매우 이제 답답하실 거고 그럴 수도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질환의 치료나 아니면 수술 방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흉선종에 대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